안녕하세요.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OK 극장이 한 달간 준비한 해외 관객들도 반한 K스타 특집.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배우는 바로 이분입니다. 배우 이정재의 연기를 알고 싶다면 꼭 봐야 할 대표작.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바로 신세계입니다. 골드문 후계자 결정에 개입하려고요.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국내 최대 범죄 조직 골드문에 잠입한 형사 이자성, 그리고 그를 둘러싼 경찰 강과장과 조직원 정청이라는 세 남자 사이의 음모와 의리, 배신을 그린 영화인데요. 우리 브라더는 딱 이 형님만 믿으면 돼야. 하다못해 저 깡패들도 날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은 왜 날 못 믿어? 선이어야 할 경찰은 오히려 동료들과 식구들에게 음모와 협박을 일삼는 인물로, 사회악인 범죄 조직원들은 의리 있고 충직한 면모를 드러내며 아이러니와 부조리를 극대화합니다. 근데 이거 작전명이 뭐냐?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정재 배우 하면 젊은 남자, 저는 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태양은 없다 같은 영화에서도 되게 불안하고 폭주하는 젊은 청춘의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잖아요. 이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받으면서 배우로서 자리매김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맨스 영화라던가 멜로 영화 혹은 코미디 영화들을 하면서 캐릭터 자체가 강렬하다기보다는 밝고 맑고 청춘의 이미지를 사실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이어왔지만, 태양은 없다를 뛰어넘을 만큼 사랑받은 작품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여 이후로 커리어가 약간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이 영화로 딴 영화제에도 초청을 받게 되고요. 이게 나라고? 무슨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가 아니야? 이후에 도둑들로 이어지면서 개성파 배우의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찍게 된 영화가 바로 이 신세계인데요. 신세계에서는 보다 정극에 가까운 연기를 보여주고 내면이 복합적인 인물을 소화하면서 새로운 면모를 관객들에게 선보인 작품이 아닐까. 더 이상 못합니다. 이 약속대로 해주세요. 못해? 네, 못해요. 네가 원래는 경찰이었다는 거를 걔들이 알면은 어떻게 하려나? 이정재 배우 특유의 정적이고 고요하고 섬세한 연기 톤이 빛을 발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사실 이정재 배우는 그저 그냥 수트를 입고 서 있는 뒷모습만으로도 이자성의 캐릭터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연기파 배우로 유명한 최민식 배우 그리고 황정민 배우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정재 배우의 존재감이 약간 묻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 선물 웬 거요? 재수 씨 줘. 우리 조카는 곱게 낳아달라고 뇌물 쓰는 거니까. 너 짝퉁이구만 뭘. 짝퉁? 품질 보정소도 있는 거거든. 봐봐요. 됐으니까 형수랑 갖다 드리십시오. 짝퉁 같은. 자성이라는 캐릭터는 혼자서 비밀을 끌어안은 채 누구도 자신의 편이라고 믿지 못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 배우들은 좀 더 고립감을 느끼고 고독하거든요. 알았어요. 알았다고. 오케이. 내 이번에 이제 갔다 오면은 이 짝퉁 말고 진통으로 꼭 사다 줄게. 그거 진짜 대충 좀 하고.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과거의 연기시도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라고 호소할 정도로 뭔가 캐릭터와 한 몸이 되어 있었다고 해야 하나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본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정재 배우 자체의 이미지가 이 영화의 미장센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알잖냐, 내가 머리 아픈 건 딱 질색인 거. 마치 자성이 취미로 바둑을 두듯 정적인 연기 톤으로 그 사이에서 중심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대체 난 너희들한테 뭐니?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상 복합적인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했다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나도 경찰이잖아. 너희들하고 같은 편 아니야? 이정재 배우는 유독 밈짤이 많은 배우로 유명한데요. 사실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신세계입니다. 영화를 안 봤어도 알고 있을 아마 대사일 거예요. 중구형 그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라고 외치는 그 주차장 장면인데요. 놀랬어?
그 중구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지금은 이 장면을 보면 웃음이 먼저 나와버리는 부작용이 있죠. 하도 많이 소비가 돼서. 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인 게 이 영화는 초반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드러나서 좀 헷갈려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자성이 누구의 편에 있는지, 이들의 설정값, 관계 구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야, 멋지다, 너. 그런데 지금 보면 솔직히 약간 웃겨요. 너는 어떠냐? 작년에 이정재 배우가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고 미국 배우 조합상, 에미상 등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그래서 이정재 배우의 지난 필모그래피를 찾아보는 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장르적으로도 확실하기 때문에 신세계를 찾아보는 팬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관객들은 이 신세계를 찾아보고 나서는 저 남자가 성기훈이라고 하고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뽑은 신세계의 오케이 컷은 언더커버를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아유 갑자기 이쪽은 왜요? 응, 왔냐? 좀 늦었다, 야. 너 저 뒤에 드럼통 안에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볼래? 여기서부터 영화가 압축적으로 밀도가 변하면서 자성이 느끼는 불안감과 위태로움도 고조되는 장면입니다. 저거 짜발이요. 너 혹시 그거 알고 있었냐? 아니요 아니요. 중국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카메라와 인물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놀랬다, 내가. 우아하거나 느슨한 춤은 아니죠, 당연히. 긴장의 춤이라고 해야 하는데요. 이 영화를 찍은 정정훈 촬영 감독이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 공간에 배우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강과장 그한테 보내는 내 답으로 제격이겠지.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는 워낙에 긴장도가 높은 장면이라서 이런 동성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셨을 텐데요. 다음에 영화를 보신다면 한번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카메라와 배우들 간의 호흡이 빛이 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결과 상당히 다른 결을 보여주는 딱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에 마치 에필로그처럼 등장하지만 사실은 과거 장면인 여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황정민, 이정재 버전의 태양은 없다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빨리 좀 와요. 미안하다. 아니 긴장하면 오줌이 왜 이상하게.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행복했던 한때, 곧 그들의 화양연화 시절이죠. 가자, 많다. 이때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따뜻하고 노란 빛의 촬영도 좋았고 페이소스도 짙었고 가슴도 아프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남겨질 이자성의 미래가 더욱 암담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담배. 야, 씻고 영화나 보러 가자. 무슨 영화? 그리고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자성이 씩 웃는 장면이 나와요. 이정재 배우 특유의 주름이 잡히면서 해맑게 웃는 무장해제되는 웃음인데요.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캐릭터에 대한 연민과 애정도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우리가 이정재에게 바라는 얼굴이 바로 저런 얼굴이었지를 새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정재 배우의 영화 사랑은 사실은 예전부터 유명했어요. 이 정도 연기한 배우에게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거나 앞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는 이정재 배우는 더 잘할 것이다, 혹은 안 보여준 모습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연출 데뷔를 했죠. 헌트라는 작품으로. 직접 연기를 하면서 현장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빠질 때는 빠져주고 배우들의 의견 들을 때 들어주지만 정확한 순간에는 디렉션을 주고 전체를 책임진다. 이건 감독으로서 최고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다음 작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넓고
제자리에 머물지 않는 배우? 세월이 지났지만 얼굴이 여전히 젊잖아요. 전 그게 동안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풍파에도 혼탁함이 없는, 그러니까 맑은 이미지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정재 배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영원히 젊은 배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